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 예. 예. 저기 그 패스트 트랙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8일간 단식 농성을 하다가 예. 병원에 간 예. 황 대표가 네, 네. 지금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 네. 단식을 끝내고 네. 이제 패스트 트랙 네. 저지와 네. 얼마 전에 그 한국당이 발표한 예. 3대 농단 예.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 뭐 단식을 하든 뭐 싸우든 뭐 그 부분은 뭐 이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할 네. 부분이니까 뭘 하긴 그런데 애초에 그 28일까지 한다고 정해놓은 거 네. 그걸 좀 누스를 안 시키든지 예. 그다음에 뭐 29일쯤에 한다든지 예. 좀 그러지. 그것도 누스리 돼가 또 예. 마침 그때 마차가 또 그럴 것 같으니까 좀 뭐 전략으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네, 있죠. 전략이 좀 아쉬운 좀 더 점이 늦게 시작해서 예. 그 정기국회가 글쎄 12월 9일인가까지 하잖아요. 예, 예. 그럼 그때까지는 최소한 단식을 이어지면 타이밍으로 봤을 때 함부로 그 여당이 장난은 못 칠 텐데 예. 너무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버리니까. 예. 근데 또 뭐 생명이 걸린 단식을 또 남이 그만뒀다고 뭐라고 그렇죠. 할 수는 없죠. 네, 이제 그렇죠. 뭐 저는 황교안 단식으로 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저는 예. 유심히 봤어요. 예. 첫째는 이제까지의 단식은 다 뻥이다. 예. 예. 황교안 단식이야말로 정통 단식이다. 예. 단식의 정석, 극한 단식이다. 예. 옛날에 뭐 심상정, 노회찬 의원 30일 단식하고 그랬거든요. 문재인도 단식을 한 그것도 열흘 이상 하고 뭐 좀 그러고 그렇죠. 나서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뭐 하하거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단식을 하면 사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 달? 이제까지 단식은 다 뻥이에요, 뻥.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저는 단식의 진실성은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예. 제대로 굶었어요. 그리고 냉방에서 텐트 속에서 이제 좀 고지식하게는 했죠. 예? 그 밑에 은박지 같은 거 깔아놓고 그 은박지에 햇빛 비춰서 눈에 막 들어오고 예. 바람 싱싱 불고 근데 좀 극한 단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단식한 거는 저는 뭐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 YS도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23일 단식 끝내고 나서 83년 굶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예? 굶으면 죽는다. 그래서 YS가 그 이후도 단식하는 사람마다 찾아가서 굶으면 죽는 데이, 굶으면 죽는 데이 했거든요. 그 목숨은 단식에 비해서 강할 수가 없고 전 제대로 한 거는 8일이 비교적 짧지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어요. 자기 집 앞에서 저렇게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텐트 치고 처절하게 굶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데 그건 나와서 손 한 번 못 잡아줍니까? 집 앞에서? 그걸 이게 입에 들어갑니까? 그런 소갈머리가 있었으면 예? 지금 저렇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김종인 옛날에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더라고요. 문재인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뭘 모르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손을 잡고 청와대 데리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잡아주고 내가 날짜 통보할 테니까 매출에 만나자. 그래서 뭔가를 얘기를 해서 물꼬를 터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기회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앉혀놓고 황교안하고 문재인 셋이서 야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자. 뭐 이런 정도의 좀 그런 정치력이 없는 건지. 예? 경찰 시켜가지고 텐트 치우라고나 하고 시끄럽다고 잠 못 잔다고나 하고 브루나이 뭐 왕인가 왔는데 뭐 행사하는데 뭐 시끄러워서 창피해서 혼났다고 이런 보도자료나 돌리고 이런 거 아니까 대통령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냔 말이죠. 세 번째는요. 포스트 단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단식 이후의 전략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그 단식 이후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당 내분도 김세연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 황교안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자유한국당 좀비 정당이니까 해체하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
그리고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는 대답했어요. 끝까지 투쟁한다고. 하지만 포스트 단식 이후의 출구 전략이 조금 아직은 좀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굶다가 네. 먹으면 네. 엄청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추운 데서 네. 떨다가. 네. 날 살았다. 네, 그러면 이제 막 그 몸에 아드레날린도 네. 샘솟고 네. 그리고 막 에너지도 넘치고 할 거니까 네.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네. 이 잘 싸우기를 바랄 네. 뿐인데요. 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패트랙이라는 부분을 네. 가지고 우리가 네. 이제 저지를 하겠다고 본인이 말을 하니까 네. 그건 뭐 매우 옳은 부분이고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게 되면은 패스트 트랙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공수처장 대통령 임명하고 민변 수사관 통해서 야 검찰 저기 스톱시키고 우리가 다 할 거야. 다 할 거 아니에요. 자, 패스트트랙이 없을 때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네. 그걸 다 다 했는데 네. 그렇죠. 패스트트랙을 만들면 네. 아니 강도가 방망이 들고 다닐 때도 네. 다 은행도 틀었는데 네. 강도한테 그야말로 총을 줘놓으면 네. 뭐 무사한 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되면 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도 무너지고 그렇죠. 사법도 네. 무너지고 그리고 또 독재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선거제 개편이잖아요. 네. 독재자가 처음에 하는 게는 그 계속 적을 만들면서 적폐청산하고 네. 두 번째로는 사법부, 언론, 군 이거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선거제 개편하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그 뭐예요? 유력한 야당이 그 의석수 별로 안 나오게 만들고 정의당 같이 군소 정당이 30석, 40석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연동형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손잡아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정말 황교안 대표가 그 시급성을 알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죠. 목숨 걸고 싸워야죠. 네. 예,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목숨 걸고 싸울 과제다. 네.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네. 현재 이제 당 내부의 이 패스트트랙 부분을 네. 우리가 다 저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정치는 협상이 되자고. 언뜻 보면 이제 저런 말이 맞을 수 있겠지만 저런 말의 논리로 따지자면 아무리 부당한 짓을 상대가 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도 그걸 협상을 한다. 민주주의 파괴의 협상이라고 하면 저는 그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니 옛날 히틀러가 총통될 때도 협상으로 했잖아요. 예. 보수당이 지원해줘가지고 히틀러 예.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또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 선거법이 중요하니 공수처법을 주고 선거법을 가져오자. 예. 그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선거법도 죽도 밥도 안 되고 공수처법은 공처법대로 줘요. 예. 그럼 당장에 지금 청와대에서 수사하고 있는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이나 울산시장 이런 수사가 되겠습니까? 공수처가 통과되는 순간에 이 정권은 빛의 속도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뭡니까? 네. 이 발의 그렇죠. 그 이제 통과된 걸 네. 가지고 공포 기간을 해버리고 그러면 공포 기간이 연말까지는 끝날 거면 연말 이후에는 지금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사를 다 넘겨라. 가져와. 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갑자기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새로 검찰 그 공수처장 임명한 사람이 뭐 민변 출신이나 또 측근을 임명하겠죠. 그 사람이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 실세를 누가 수사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못하죠. 거죠. 그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끝나는 거죠. 끝나고 있죠. 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잖아요. 그 검찰 힘 빼서 경찰 힘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 하는 거 보세요. 황운한가 뭐 하는 같은 황씨라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황씨들한테 네. 실망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압수수색 공천 자유한국당 공천 확정된 날 울산시장 그날 압수수색하는 그 경찰청장이잖아요. 그런 경찰에다가 몰아주는 거예요. 버닝썬, 윤구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라는 거는 문 정권이 차라리 선거 때 공약을 하고 자기들이 집권하자마자 네. 처음부터 뭐 공수처를 네.
이념적 가치로 했다 그러면 네. 저게 예를 들어서 뭘 몰라서 저런 걸 한다. 저게 네. 계획인 줄 착각했다라고 네. 하지만은 저들이 집권하고 2년 반 동안 남 집어 넣을 때는 네. 검찰 실컷 부려먹고 하다가 네. 이제 검찰이 저들 수사하니까 네. 공수처를 들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순수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해야죠. 국회 통해서 한다든지 국회에서 임명하라고 하든지. 지금 우리나라 저 방송사 사장들 보세요. 그 자유한국당이 그 옛날 새누리당이 집권할 때는 그 민주당이 그 CEO 방송사 CEO를 바꾸자고 그랬어요. 예. 그 선출 방법을 예, 그렇죠. 여당이 압도적으로 못하게. 근데 그거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민주당 집권하자마자 안 바꾸고 그대로 가잖아요. 그 지금 방송사 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정권의 그냥 딸랑이들이 그냥 다 정권 하고 딸랑이도 있죠. 공무원들 임명한 거예요. 그것처럼 공수처장도 그런 사람 임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핑계는 많이 되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핑계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은 저 가수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아, 핑계 대서 성공한 성공했네. 사람이. 예, 요새 그러네. 뭐 젊은 분하고 결혼도 한다고 그러대요. 핑계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 김건모밖에 없어요. 지금 문재인 청와대 핑계 국민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이 조국 사태나 조국 이후에 그 지금 유재수, 황운하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네. 얼마나 권력을 갖다가 이 비밀리에 그야말로 법과 규정을 네. 어겨서 네. 반칙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게 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내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다 덮고 남은 없는 거를 만들어내서 죽이고 그렇죠. 지금 문정권 들어서 국회의원 옷 벗은 한국당 그러니까 그때는 새누리당이었겠죠. 네. 당선된 네. 사람들이 총 1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명의 제1야당 의원을 옷을 벗겼어요. 네. 왜 재판만 하면은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드시 옷을 벗고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반영해 준 네. 민심을 네. 118명 네. 뽑아줬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108명이죠, 지금. 예, 지금 11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민의를 완전히 그냥 정치 공작으로 바꿔버리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엄격한 선거법을 지켰느냐고 하면 지금 당선된 300명 중에 엄격하게 선거법 지킨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저기 뭐 예를 들면 뭐 저 성남시장 은수미 같은 사람은 뭐 예. 기사에다가 뭐 자동차까지 자동차도 아주 고급 자동차잖아요. 뭐 예. 벤츠인가 뭔가. 뭐 그래도 끄떡없잖아요. 예. 그래도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랬대요. 당신은 왜 이렇게 도덕심이 없냐고. 응? 그게 자원봉사 재능 기부냐고 그게. 자동차 주고 기사 주는 게. 그거 얼마나 양흥이냐고. 뭐라고 그랬다는 거야 재판장이. 예. 그럴 정도로 참 이 도덕이 무너졌는데 그 재판 정도 완전히 정권 쪽에 기울어졌다 보니까 지난번에 대법원 판사들 보십시오. 100년 전쟁 판결한 것도 또 김명수가 또 자 이쪽 왼쪽으로 편들으니까 다 글로 가잖아요. 좀 법원이 또 장악된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지난번에 보면 이런 고등학교 학생들이 네. 그 폭로한 네네. 이 교육 문제 이런 것도 네. 보면 교육 직감이 네. 뭐 조 뭉개버리니까 의원이가 완전히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 학생들이 막 삭발까지 하고 네. 지금 그러고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문 정권 들어서 법과 제도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로 무너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어저께 그제이 논평에서 네. 그 문명의 붕괴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뭡니까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네, 사람 예. 총균세 쓴 사람이 네, 그 책도 총균세 썼고 썼죠. 예. 또 얼마 전에 또 제가 또 책 신간 하나 썼어요. 읽었는데 대변동이라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책들을 보면 네. 멀쩡하던 나라가 한마디로 네. 이 멀쩡한 문명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네. 또 핀란드나 이 칠레 같은 경우에 네. 선택의 시점에서 어떤 네. 선택을 하느냐 살아남기도 하고 그렇죠. 죽기도 하는데 그렇죠. 지금 한국의 이런 민주주의 시스템이 네. 그래도 지금까지 조금씩은 발전한다고 봤는데 그렇죠. 이 문정권 들어서 이것이 지금 급격하게 국가 네. 안보나 동맹도 무너지고 네.
또 경제도 무너지고 또 사회적 합의나 룰도 무너지고 그렇죠. 또 국가 시스템도 무너지는 쪽으로 네.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은 이거 한국이 좀 공수처를 하자 해도 국민들이 저렇게 공수처 지지가 아직 좀 더 나온다고 만약에 그 여론 조작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또 그러고 저기에 대해서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네. 다들 바라보고 네. 그 시급성을 잘 모르는 거죠. 예, 이런 네. 정도의 수준이 돼버렸다면 이것도 결국 한국이라는 국가의 문명이 붕괴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 막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정치, 경제, 안보 모두가 막장으로 가는데 금방도 얘기했다시피 그 공수처 여론조사, 그러니까 공수처 하면은 개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 지지도가 높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설문조사가 그래요. 그냥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지소미아 일본과 군사 예. 협정 그거를 중단한다고 그럴 때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 여론이 이러니까 종료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종료하는 걸 지금 유예했잖아요. 예. 그 유예하니까 지지도가 또 더 높이 나왔어요. 그 서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두 개가 똑같이 문재인 정권을 이용하고 있어요. 유예도 잘했다고 하고 종료도 잘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여론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여론 조사를 기준으로 정치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네. 거기에 국민의 문제도 수준도 그렇죠. 탓을 안 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네. 여론 조사나 어떤 여론 문제를 네. 가지고 네. 자신의 사적인 그 편견이나 네. 경험을 가지고 그걸 대해서는 안 된다. 네. 물론 검찰이나 뭐 판사를 네. 국민들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일 중에 좋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좋아야 만나죠.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서 그걸 다 죽이는 공수처를 만드는 그렇죠. 것이 옳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비록 밉다 하더라도 그 조직의 폐단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는 네.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를 네. 모든 이런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를 훨씬 사회적 효용 네. 이런 부분에서 넘쳐나니까 네. 그걸 갖다가 제도로 두고 유지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검찰이나 판사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네. 거죠. 여론보다 더 중요한 게 투표고 투표보다 더 중요한 게 제도죠. 네. 미국의 지금 그 배심원 제도, 한국에도 네. 뭐 국민 뭡니까 배심원입니까? 네, 국민 배심원 네, 그런 거를 네.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제 이제 아이리시맨 네. 영화를 네. 보니까 이 지미 호파 그 노조위원장이 팀스터 네. 네. 깜빵에 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네. 그 사람이 뭐 돈을 유용하고 네. 그 노조 기금을 네.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마피아하고 유착 이런 것 때문에 네.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데 네. 재판을 받다가 보니까 이제 배심원 네. 재판이니까 그래서 배심원 중에 절반은 돈이 아쉽다 다 분석을 해가 네. 저 여자는 유부녀인데 네. 간통을 한다 아. 이런 거를 가지고 마피아를 풀어가지고 그걸 하나씩 해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FBI가 찍어갖고 사진을 해가 재판장한테 제출하니까 네. 당신은 미국이라는 사회의 시스템을 네. 붕괴시킨 채로 깜빵 가야 된다고 아. 대통령 다음에 미국의 2인자로 불리던 그 네. 운송노조 네. 위원장을 예. 깜빵에 보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뭐 한 3, 4년 깜빵 살이하고 왔다가 네. 다시 복귀하려다가 네. 총 맞아 죽었죠. 사라져버렸죠. 실종이 실종 되죠. 사건이죠. 실종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 사실은 저기 배심원이라는 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 대중이 우월하다라는 부분 네. 저는 그것도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촛불, 광장을 우월하다는데 네. 저 광장이 광장 파시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수든 뭐 그렇죠. 좌파든 맞습니다. 관계 맞습니다. 양쪽 다 파시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길거리 나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고 방향을 잡는 네. 것이 옳으냐? 옳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좀 많죠. 특히 뭐 외교, 안보나 이런 거는 지소미아도 그렇고 이런 거는 여론 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리더가 판단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 안보하고 지금 감정하고 일본하고 관계 때 뭐가 더 중요하냐? 미국하고 관계 볼 때.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 거지. 그 여론 들어서 하는 게 국익의 아니죠. 선택의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이익으로 봤을 때 일본하고
지금 이 징용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갖고 가는 것이 네. 효용이 얼마냐. 아니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본하고 지금 잘 지내는 효용이 네. 얼마냐. 이걸 보고 효용이 큰 쪽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효용이 무슨 무조건 작아도 네. 원칙을 지키고 뭐 이념을 지키고 이러다가는 옛날에 칠레의 아옌데가 네. 미국 쫓아내 다국제 기업 다 몰수해. 네. 지금 탈원전이 그런 거 쿠바는- 아니에요? 탈원전, 원전. 네? 그렇죠. 탈원전이 네, 그런 탈원전, 거고 북한하고 9.19 합의도 네. 그런 거고 지소미아도 미국 일본하고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거고 네. 방위비도 그런 성격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전부 다 이념이니 원칙이니를 내세우면서 딱 칠레의 아엔데가 네. 했던 것처럼 네. 급격한 작용하로 한국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럴 때 리더가 중요하죠. 예. 우리가 참 박정희 대통령을 시간이 지나도 높이 평가하는 네. 게 지금 다니는 경부고속도로가 그 시절에 거의 야당은 길에 다 들어놓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무슨 예. 고속도로 놓을 때냐. 고속도로 나가지고 부자들 놀러 가냐고 그 난리를 쳤던 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도자가 해안을 갖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은 뒤로만 가고 있잖아요. 뒤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고 중요한 있어요. 거는 네. 대중을 선동해서 그렇죠. 이거 프로파간다죠. 그렇죠. 잘못된 일을 선동으로서 대중을 자극시켜서 그게 옳은 것처럼 네. 느끼지도록 그렇죠. 하는 거. 또 궁할 때는 반일 감정 이용하고 반미 감정 이용하고 임시정부 이용하고. 그렇지 임시정부 그리고 이용하고. 북한하고 네. 무슨 민족 통일 네. 평화 이용하고. 네. 또 한복 입고 나와서 예. 또 김정숙인가 뭐 그 사람은 와이프랑 또 뭐 비장한 표정 짓고 뭐 태극기 흔들고 있고 이러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국가라는 것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지금 한국이 보세요. 48년에 해방되고 그러니까 이 건국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조금씩이라도 나아졌지. 나아졌죠. 더 뒤로 가거나 후퇴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나아지던 것이 경제에서 지금 후퇴하지 않습니까? 모든 수치가요. 그다음 미국하고 동맹도 후퇴하지요. 네. 국가 안보도 지금 후퇴하고 있죠. 네. 그리고 사회적 합의나 갈등도 지금 후퇴하고 다 있잖아요. 우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래서 광주에서 집회를 한 게 지금 40년째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사태가. 그렇죠. 87년 네. 민주화 시위가 지금 32년째예요. 그렇죠. 그러면 40년 전에 광주를 겪고 32년 전에 네. 지금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는데 이 나라가 30년, 40년 뒤에 이 모양 이 꼬라지면 네. 더 뒤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더 뒤로 가는 거 아닙니까? 더 뒤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리로 나와서 주장을 하는 부분들도 네. 이 거리만 놓으면 그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것도 아니라 아닙니까? 그렇죠. 광장 정치가 폐악이 있고 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광장 정치를 또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지도자는 결단하는 자리인데 뭐 과거에도 그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도 6.29 선언 같은 것도 사실 결단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도 전두환 독재자라고 하지만 학원 안정법 같은 것도 여론이 들끓으니까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때도, 식으로 네. 과거에도 무리한 일을 하다가 전두환도 보면 네. 이 호언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네, 그렇죠. 직선제를 네, 개헌하자니까 네. 무슨 소리냐고 4.13 호언 조치인가 네. 나 못 고친다고 TV에 나가 자기가 네, 이야기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6.29 때 물러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권력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네. 경우에도 11.6이 나고 이랬을 네. 때 어떻게 딱 텔레비 앞에 나와서 예. 그래 내가 국민들의 민주주의 욕구도 알겠는데 네. 어떻게 단계별로 민주주의를 이렇게 해 가겠다. 야당은 어떻게 하자 네. 하고 본인이 사실상 자신의 그 출구 네. 계획을 이야기를 던졌다면 네, 그렇죠. 끝에 아주 평화롭게 내가 몇 년 안에 그렇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 정리하고 예. 이렇게 물러나겠다. 그렇죠. 비극을 막을 수가 네, 있어요. 비극을 막을 수가 있었어. 근데 출구 전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두환은 그래도 출구 전략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최악의 상황은 명인 네. 거예요. 네. 노태우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도 뭐 예.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예. 그런 거죠. 예. 뭐 재판도 받고 여러 가지 예, 고난을 그래서 겪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분의 또 공과는 또 역사가 또 판단할 역사를 겁니다. 판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네. 이 국민들을 상대하는 부분을 보면 네. 진보 정권이라는 데서 국민들을 상대로 제가 볼 때 출구 전략이 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네. 다 해버리고 있어요. 네. 모든 부분을.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문 정권은 다시 우리가 87년으로 돌아가서 네. 거리에서 내 모르는 방법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국민을 몰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특히 패스트트랙 3법 이거가 통과되면은 87년 그 이전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공수처나 전두환의 호언 조치나 뭐가 네. 다릅니까? 예. 그건 뭐 오히려 공수처가 전 더한 거 아니에요? 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임명해서 마음대로 예. 수사시키고, 예. 예. 수사관도 다 민변 출신들 예. 하고, 또 선거제도도 과거 그 소선거제 바꿀 때도 그때도 찬반이 덜 끌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때도 뭐 어거지로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그 소선거제보다 더 나쁜 거잖아요. 예. 연동형 비례. 세계에서 독일만 하고 왜 좋으면 다른 나라 미국, 영국, 일본에서 안 하겠어요. 독일만 히틀러를 겪은 독일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 왜? 다수당 지배 못하게. 예, 그런 거를 왜 하냔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과거로 87년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때는 저는 국민들의 네. 의식이 전두환이 4.13 호언 조치를 발표하니까 네. 한국 사회의 학생 지식인들이 전부 반대했거든요. 네. 그건 뭐 그때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민주주의의 원칙의 문제로 다 그렇죠. 반대하고 그렇죠.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거리 거 나왔죠. 아닙니까? 그래서 네. 6월 항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전두환의 4.13 호언 조치에 대해서 그 엄중한 시기에도 다 반대하고 거리로 나왔는데 지금은 문재인의 공수처가 결국은 4.13 호언 조치와 다를 바가 없는데 네. 국민들이 왜 이 부분을 광범위한 저항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조국 딸 문제나 고작 흥분하고 네. 이게 더 큰데 아마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에서도 여기 국민한테 제대로 알리는데 좀 실패했고 국민들도 아직도 우리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 아닌가. 예? 문재인에 대해서 참 잘못하고 있는 건 많이 비판하지만은 이 심각성, 절박성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도 모를 수 있다. 이런 생각. 특히 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수처는 받고 선거법은 그 협상하자. 예. 공수처는 자유한국당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면은 문재인이 한 2, 3년 하면 2년 반 하면 끝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집권하면은 더 센 공수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핵 개발하는데 그거 우리 거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저는 네. 보수 정권이 공수처를 한다 해도 네. 저는 거리에 나가서 네. 그건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의 문제죠. 보수 정권이라도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원칙적인 문제이지 무슨 보수가 가지면 유리하고 좌파가 가지면 뭐 네. 위험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그런 수준에 되는 인물은 정치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인간이죠. 네.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네. 때 이제 전두환 때 4.13 호언 조치를 했을 때는 국민들이 당시 김영삼 뭐 김대중 예. 이런 야당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 건 아니지만 상당한 신뢰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신뢰를 보냈죠. 그때는 지역주의도 없었잖아요. 네. 영원함이 없이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11.6은 부산에서 네. 일어났잖아요. 네. 11.6이 아니라 그 부마 부마항쟁은 항쟁, 부산에서 그렇죠. 예. PK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 직후에 저 마산에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때는 지역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많지가 않았어요. 않았죠. 네. 네.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TK 네. 영남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남에 크게 보면 범영남의 언저리에서 네. 박정희 정부를 반대하는 네. 이 시위가 일어난 거죠. 네. 호남보다 그렇죠. 먼저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야당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야당이 그때처럼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그때는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네. 비교적 단순했는데 네. 이제는 국민들이요, 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정권과 어떤 이해가 있느냐를 계산을 하는 수준에 와버린 거예요. 그 좋은 지적이에요. 우리 정부한테 직간접으로 보조금 받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1,200만이래요. 1,200만이죠. 네. 자, 그리고 그 사람 다 찍어주고 있거든요. 민노총과 네. 그 가족들, 네. 저 은교조와 그 가족들, 그렇죠. 뭐 참여연대와 그 가족들, 그렇죠. 그리고 좌파라고 하면서 한국에 먹고 사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또 호남, 네.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하면서 그때는 문재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문재인 밀어주자. 그렇죠. 이게
노무현 때만 해도 네. 호남이 노무현을 비판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곧바로 자기들이 90% 지지를 몰았어도. 그렇죠. 근데 이제는 호남이 하는 소리가 그렇게 해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손해더라. 그러니까 못하나 잘하나 무조건 밀자. 네. 좌파 진영 안에서도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문재인이 잘못하는 거 우리도 안다. 그런데 문재인을 비판을 하면 누구 조언이 시키란 거냐. 그건 전략적으로 무조건 지금 도와줘야 정권의 핵심은 다 호남하고 부산 사람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호남 사람들이 뭐 총리부터 뭐 중요한 자리는 지금 다 차지하고 있죠. 네. 뭐 개발 뭐 이런 공약도 또 많이 하고 있고 호남 사람들 살판 났죠. 네. 부산에는 저 네. 삼류들만 있습니다. 부산에도 인류들은 네. 근처에 안 갑니다. 네. 옛날 노무현 때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삼류들이 그거 다가와 네. 있잖아요. 네. 조국 같은 저 삼류. 네. 그래서 자 지금 이래서 이제 이게 그 공수처를 바라볼 때 네.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긴급 조치 네. 말이 안 된다고 네. 분노했잖아요. 네. 전두환의 4.13 호음 조치 네. 말이 안 된다고 네. 분노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권이 좀 네. 부당한 조치를 하면 네. 다 말이 안 된다고 분노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뭐 이명박 정권 때는 민간인 사찰 가지고도 엄청 분노하고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이 최순실 3인방의 전형을 갖고도 네. 분노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부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악독한 그렇죠. 반민주주의적 처사인데 그렇죠. 이걸 다 국민 각자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문재인 지지하면 이것도 옳다고 말을 하고 그걸 거리에 나와가 네. 뭐 검찰 개혁 주장하고 공수처 찬성하는 사람을 보면 내 저 대가리를 도끼로 깨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 생각이 진짜 예. 충동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공수처를 검찰 개혁하고 이퀄이 돼 버렸어요. 프레임 씌우기죠. 예. 거기에 그대로 넘어간 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문재인의 그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받은 표가 전 국민의 몇 %인 줄 아세요? 32%인가 그럴 거예요. 31.6%예요. 그러니까 1,342명이 찍은 거예요. 투표율은 뭐 41%라지만 기권한 사람까지 다 하면 다치면 국민 중에서 전 국민이 31%만 찍었어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39% 찍었거든요. 네. 1,577만. 예. 31%면 3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표 얻은 거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야당이 야당으로서 신뢰를 상실하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야당의 분발과 국민의 각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